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유방암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면 어떤 암은 이렇게 생존율이 좋은데 또 어떤 암은 생존율이 낮거든요. 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암 세포는 대개 요즘에 이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인데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유방암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아지는 것은 요즘에 애를 많이 이제 안 낳고 그래서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노출이 상당히 그 기간에 비례해서 아마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안 낳으면은 애를 낳게 되면 애를 낳는 임신하는 기간과 수유 기간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간만큼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애를 잘 안 낳죠. 또 거기다가 초경이 빨라요. 초경이 빠르니까 그만큼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산이 늦어져요. 초산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갱년기에 이렇게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호르몬 요법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인공적인 호르몬을 또 투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죠. 요즘엔 잘 먹잖아요. 잘 먹다 보니까 또 요즘에 우리 그 젊은 층들 보면은 뭐 이 저녁에 간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래서 또 잘 안 움직이고 좌식 생활, 직장 생활하면 움직이지 않고 자식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부족이니까 비만이 와가지고 비만으로 해서 암이 또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 우리 그 젊은 이렇게 층들 보면은 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코올은 특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져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담배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젊은 층들이 의외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전자파 문제도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근데 이런 전자파는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수면 장애를 일으켜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유방암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애우가 좋은 암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1기나 뭐 2기까지는 거의 보면 우리가 5년 생존율을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암이죠. 그러면 어떤 암은 이렇게 생존율이 좋은데 또 어떤 암은 생존율이 낮거든요. 안 좋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방암은 이게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호르몬 양성암, 그 다음에 헐투 양성암, 그 다음에 헐투 호르몬 양성암, 그 다음에 삼중음성.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죠. 유전자. 즉, 이제 우리 그 암세포의 수용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암세포는 대개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많아지는 걸 말해요. 그런 수용체가 많은 암은 우리가 호르몬 양성암. 그리고 또 하나는 헐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 2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피세포에 가서 여러 가지 이걸 자극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예요. 이게 또 많으면은 수용체가 많아서 신호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크는 거거든요. 이걸 허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외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요 세 가지의 유전자 단백질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많으면 호르몬 양성화, 그리고 헐투 수용체가 많으면은 이거는 헐투 양성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많으면은, 그래서 이런 게 삼중 양성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에 가서 전부 다 수용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제 삼중 음성암. 그러면 이제 애우로 따지자면은 호르몬 양성암이 가장 애우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호르몬 양성암이. 그 다음에 헐투 양성암. 근데 가장 애우가 안 좋은 것은 이제 그 삼중 음성이죠. 그래서 호르몬 두 가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음성, 그 다음에 헐투 음성,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삼중 음성,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암이고, 또 이 암 그 분류에 따라서 애우가 이렇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영기, 제자리암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기는 그 상피세포 내에서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바로 기저부 밑에 있는 림프절까지 가는 경우를 2기, 3기는 이제 보통 이제 애과부나 겨드랑이나 흉곽 쪽에 있는 근육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우리가 보통 인트라 만머리 노드를 하는데, 이런 이제 림프절까지 오면은 3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로 가면 이제 4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류는 이런 방법들로 분류를 합니다. 대개 이제 가장 많이 발견해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종합검진에서 발견해서 와요. 종합검진. 그 이제 특별하게 증상은 못 느끼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 종합검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따로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는 데서 이 어떤 초음파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맘모그래피라 하죠. 이제 이런 거나, 또 이제 뭐 CT를 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초음파나 맘모그래피에서 이제 발견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어떤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죠.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대개 우리가 암성으로 오는 덩어리하고 우리 그 양성으로 오는 덩어리는 만져지는 게 약간 달라요. 이 암성으로 오는 덩어리는 있는 것 같은데 움직여 보면 잘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계선이 뚜렷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양성 유방의 어떤 이 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구슬을 만지는 그런 기분이, 이 안에 뭔가 구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매끈하고 이런 느낌을 들 때는 되게 양성이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이제 만져지는 경우라든지, 또 유두에서 어떤 평소에는 안 나왔는데 분비물 같은 게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자 이러면은 한번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유방이 있는 유선 조직이 피부에 가서 귤 껍질 같은 것처럼 평소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요 자리 보니까 귤 껍질에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 양상의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이걸 또 암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암이 있는 자리에 암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쪽으로 나오는 뿌리들은 피부를 당겨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볼 때는 약간 홈이 패이듯이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면은 일단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방에서는 못 느꼈는데 겨드랑이에서 뭔가 덩어리가 만져져.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 덩어리가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전이 돼서 만져지는 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체중 감소. 일단은 우리가 체중이 떨어지면 어디엔가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유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유방에서 어떤 통증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